결혼 22년. 나 김진우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 아내 미라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들 수연이는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됐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다. 적어도 3개월 전까지는. 변화는 올해 여름부터 시작됐다. 미라가 갑자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겠다며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요즘 뜨개질이 인기래. 나도 배워볼까 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46살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갖는 건 건전한 일이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시간이었다. 미라의 뜨개질 시간은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였다. 낮에는 하지 않고 꼭 새벽에만 했다. 왜 밤에만 떠? 낮에는 집안일 하느라 바쁘잖아. 밤이 조용해서 집중이 잘 돼.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거실에서 새벽 3시까지 불을 켜놓고 뜨개질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 두 번째는 택배였다. 미라 앞으로 오는 택배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일주일에 서너 개씩은 기본이었다. 또 뭘 샀어? 뜨개질 도구들이야. 실이랑 바늘이랑. 박스를 보니 컴퓨존, 다나와라는 컴퓨터 쇼핑몰 이름이 적혀 있었다. 뜨개질 도구를 컴퓨터 쇼핑몰에서 사나? 이거 컴퓨터 부품 아니야? 아니야. 요즘은 뜨개질도 컴퓨터로 도안을 보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모니터 좀 큰 걸로 샀어. 세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매월 가계부를 정리하는 내가 보기에 이상한 결제들이 눈에 띄었다. 트위치 후원 5만 원, 아프리카 TV 별풍선 10만 원, 투네이션 3만 원. 이런 게 뭔지 몰랐지만 뜨개질과는 관련 없어 보였다. 미라야, 이거 뭐야? 트위치가 뭔데? 아, 그건 뜨개질 강의 보는 온라인 사이트야. 유료 강의라서 결제한 거야.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건 미라의 말투였다. 새벽에 뜨개질을 하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오빠들, 오늘도 고마워. 와, 이거 정말 대박이네. 다음에 더 멋진 걸 보여드릴게요. 2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발랄한 목소리였다. 46살 아줌마가 할 말투가 아니었다. 나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미라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한 달 더 지켜본 결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 문틈으로 미라를 봤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오빠,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 준비할게요. 뜨개질은 온데간데 없고 컴퓨터 화면만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것도 여러 개의 모니터를. 언제 모니터를 3개나 샀지. 그리고 저건 뜨개질 도안이 아니라 게임 화면 같은데? 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2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었다. 좋은 게 아니라는 뭔가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품질관리팀장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첫 번째, 신용카드 내역을 다시 정밀 분석했다. 지난 3개월간 이상한 결제들이 잔뜩 있었다. 컴퓨존 180만원 모니터 3개, 로지텍 25만원 헤드셋, 다나와 350만원 컴퓨터 본체, 쿠팡 45만원 게이밍 의자, 총 600만원이 넘는 컴퓨터 장비를 샀더라. 뜨개질 도구치고는 너무 비쌌다. 두 번째, 택배 기록을 확인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택배 목록을 보니 대부분 컴퓨터 관련 업체들이었다. AMD, 인텔, ASUS, 삼성전자. 뜨개질 용품은 하나도 없었다. 세 번째, 미라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계속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가끔씩 흥분해서 됐다 하고 소리치는 모습까지. 이건 뜨개질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다. 미라가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실행되어 있었다. 화면 한쪽에는 채팅창이 떠 있었다. 미라클엠님, 오늘 플레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언니 실력 보고 게임 다시 시작했어요. 다음 방송 언제 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미라클엠? 그게 미라의 게임 닉네임인가?
그리고 방송이라니?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22년을 바보로 살 수는 없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인 대응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회사 IT팀 후배 정민이에게 조언을 구했다. 팀장님, 혹시 집 컴퓨터 사용 기록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왜요? 자녀 관리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정민이는 친절하게 여러 방법을 알려줬다. 브라우저 방문 기록 확인법, 프로그램 사용 시간 체크하는 법, 심지어 실시간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까지. 다만 팀장님, 이런 건 상대방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불법이라도 상관없었다. 22년 동안 나를 속인 아내에게 법적 대응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두 번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인터넷에서 배우자 온라인 외도로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 온라인상에서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도 정신적 불륜으로 인정됩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후원 관계도 상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 희망이 생겼다. 미라의 행동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을 잡았다. 상담료 30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 22년을 우롱당한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다. 컴퓨터 사용 기록 모든 걸 캡처해서 저장, 신용카드 내역과 택배 기록 정리해서 문서화, 미라의 밤시간 활동 녹음 정민이가 알려준 앱 사용, 혹시 모를 현금 수입 확인 통장 입금 내역 조사, 마지막으로 위자료 계산까지 해봤다.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로는 정신적 불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2년 결혼 생활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지만 그래도 받아낼 거야.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복수의 쾌감을 느꼈다. 미라가 나를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첫 번째 난관은 내 IT 실력이었다. 49살 중년 남성이 컴퓨터 해킹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민이가 알려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버렸다. 미라에게 들킬까봐 급하게 복구하려다가 더 꼬였다. 여보, 컴퓨터 왜 이래? 갑자기 안 켜져. 몰라. 아까까지 잘 됐는데 결국 수연이가 와서 고쳐줬다. 다행히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들은 발각되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미라의 경계심이었다. 내가 평소보다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컴퓨터 보는 거야? 그냥 회사 일 좀 집에서 하려고. 평소에 집에서 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라 내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세 번째는 기술적 한계였다. 미라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디스코드, OBS 스튜디오, 트위치 스트리머 센터. 이런 게 뭔지 구글로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됐다. 게임 관련 프로그램들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정민이에게 다시 물어봤다. 후배야, 디스코드가 뭐야? 아, 그거 게이머들이 음성 채팅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팀장님 게임 하세요? 의외네요. 게임. 역시 미라가 하고 있는 건 게임이었다. 그런데 게임으로 뭘 할 수 있길래 매일 밤 3시간씩 하는 걸까? 네 번째 난관은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 미라의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해봤는데 이상한 입금들이 계속 있었다. 트위치, 아프리카 TV, 투네이션에서 매월 수백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미라가 돈을 받고 있다고? 그럼 이건 단순한 온라인 불륜이 아니라 아예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 22년 동안 전업주부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남자들 상대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불륜을 넘어서 사기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담실에서 나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제 아내가 온라인에서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하고 있어요. 50대 여성 변호사는 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신용카드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컴퓨터 사용 시간 등등. 김 선생님, 혹시 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게임 관련된 건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매일 밤 남자들이랑 대화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혹시 인터넷 방송일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인터넷 방송? 요즘 온라인 게임 방송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청자들이 후원하는 형태로 말이죠. 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렇다고 해도 남편 몰래 그런 일을 한 건 문제 아닌가요? 글쎄요. 단순히 게임 방송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불륜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기분이 복잡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22년을 바보로 만든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하지만 변호사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나는 결정적 증거를 잡기로 했다. 평소처럼 12시에 잠자리에 든 척하고 새벽 1시에 몰래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미라는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정말로 게임이 실행되어 있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미라의 실력이 장난이 아니었다. 화면 속 캐릭터가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이 마치 프로게이머 같았다. 손목과 손가락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오늘도 미라클엠님 플레이 대박이에요. 언니 실력 진짜 최고예요. 후원 보냈어요. 더 멋진 플레이 보여주세요. 화면 오른쪽에는 채팅창이 떠 있었는데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별풍선 300개, 후원 5만 원 같은 메시지들도 보였다.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목표였던 다이아몬드 티어를 달성했네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웹캠을 향해 말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다. 그때 화면 왼쪽 상단에 시청자 수가 떠 있는 걸 봤다. 3,247명.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아내의 방송을 보고 있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불륜이 아니라 정말로 개인 방송이었다. 그것도 상당히 인기 있는 방송인 것 같았다. 다음 시간에는 더 어려운 챔피언으로 도전해 볼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좋은 꿈 꾸세요. 방송이 끝나자 미라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진우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 들어서 게임한다고 바보 취급할 텐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미라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미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미라와 마주 앉았다. 미라야, 우리 진솔한 얘기 좀 하자.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내가 밤에 뭘 하는지 알아. 미라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뭘 안다는 거야? 개인 방송, 미라클엠. 긴 침묵이 흘렀다. 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부터 의심했고 어젯밤에 확인했어. 화나지? 솔직히 화가 났다. 하지만 어젯밤 본 미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렇게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 왜 숨겼어? 미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학교 때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 e스포츠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적도 있었어.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22년 동안 몰랐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안 했어. 당신이 게임을 좋지 않게 봤고 나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 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한 거야? 3년 전부터. 수연이가 대학 가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그러다 우연히 예전 동아리 친구가 개인 방송하는 걸 보게 됐지.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 예전 실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 궁금해서.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방송을 재미있어 하더라고. 돈은 언제부터 받은 거야? 6개월 전부터. 시청자들이 후원을 많이 해줘서. 처음에는 받기가 미안했는데 나름 프로 수준으로 방송을 하니까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받아?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내 월급이 450만 원인데 미라가 나보다 2배 이상 벌고 있었다.
그렇게 많이? 개인 방송이 요즘 인기가 많아. 특히 내 나이대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서 화제가 됐어. 미라가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다. 화나지? 솔직히 복잡했다. 화도 나고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다. 내 아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왜 말 안 했어? 22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말하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어. 나이 들어서 게임이나 한다고 바보 취급할까봐.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내가 평소에 게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많았나? 그리고 미안해. 숨기려고 뜨개질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이가 들어왔다. 아빠, 엄마, 뭔 얘기하세요? 분위기가. 나는 수연이를 보며 물었다. 수연아, 너 엄마가 게임하는 거 알고 있었어? 수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솔직히 말해봐. 네, 알고 있었어요. 미라가 놀란 듯 물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엄마가 게임하는 거 봤어요. 근데 랭킹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티어였어요. 나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수연이 표정을 보니 대단한 것 같았다. 그게 높은 거야? 아빠, 전체 게이머 중에 상위 1% 안에 드는 실력이에요. 프로게이머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수연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 방송 한번 봤는데 시청자들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40대 게임 여왕. 우리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청 응원해줘요. 미라가 얼굴을 붉혔다. 수연아, 창피하게. 창피할 게 뭐예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우리 과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아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시청자들은 응원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아빠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수연이가 진지한 표정이 됐다. 아빠,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게임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는 방식도 정말 좋거든요. 밝고 긍정적이고. 근데 왜 아빠한테는 말 안 했을까? 아빠가 게임을 안 좋게 보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게임 얘기만 해도 공부나 해라고 하셨는데 그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미라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미라야, 사실 나 너를 의심했어. 의심? 온라인에서 다른 남자들이랑 불륜 관계인 줄 알았어. 미라가 깜짝 놀라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나를? 불륜? 매일 밤 남자들이랑 대화하고 돈까지 받는다길래. 아이고, 당신 참. 미라가 배를 잡고 웃었다. 22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예민했구나. 컴퓨터도 자꾸 만지고 내 통장 내역도 확인하고.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변호사한테 상담도 받았어. 변호사까지? 뭐라고 했는데?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이번에는 수연이까지 같이 웃었다. 아빠, 진짜 웃겨요. 엄마를 불륜녀로 생각했다니. 미라가 웃음을 그치고 진지하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해서.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그런데 미라야, 너 언제부터 게임을 그렇게 잘했어? 대학교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었는데. 있었어. 데이트할 때 PC방 가자고 했는데 당신이 게임은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 그랬나? 그래서 포기했어. 당신이 싫어하는 걸 계속할 순 없으니까. 22년 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게임을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럼 22년 동안 게임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응, 가끔씩 그리웠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랑 가정이었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라가 22년 동안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미라야, 앞으로도 계속 방송할 거야? 당신이 싫어하면 그만둘게. 왜 그만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인데. 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응,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나도 게임 배워줘. 미라와 수연이가 동시에 웃었다. 아빠, 진짜요? 49살에 게임 배우시게요? 왜, 못할까? 내 아내가 다이아몬드 티어라면서. 남편도 그 정도는 돼야지.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게임이 쉽지 않아.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는. 괜찮아. 품질 관리 20년 한 사람이 게임 하나 못 배울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돼. 그날부터 나의 게임 수업이 시작됐다. 첫날, 미라가 기본 조작법부터 알려줬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이동하고 왼쪽 클릭으로 공격해.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전혀 안 됐다. 마우스 클릭 하나도 제대로 안 돼서 캐릭터가 엉뚱한 곳으로 가기만 했다. 여보,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천천히. 30분 만에 손목이 아파서 포기하려고 했다. 이거 정말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 연습이야.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일주일 후 드디어 상대방 플레이어와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0킬 15데스. 죽기만 15번 했다. 아빠,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수연이가 위로해줬지만 자존심이 상했다. 평생 뭘 해도 평균 이상은 했는데 게임에서는 완전 바닥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미라와 함께 연습했다. 한 달 후 드디어 첫 킬을 성공했다. 됐다. 진짜 됐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49살에 게임에서 첫 킬을 했다고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다. 여보, 축하해. 첫 킬이네. 미라가 진심으로 기뻐해줬다. 그때 깨달았다.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걸. 전략도 필요하고 반사신경도 필요하고 팀워크도 중요했다. 2달 후 미라가 제안했다. 여보, 우리 가족 방송 해볼까? 가족 방송? 요즘 시청자들이 당신 얘기를 자주 물어봐. 남편분도 게임하시냐고. 사실 나는 아직 실력이 형편없었다. 브론즈 5티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방송에 나가도 돼? 실력이 이런데. 그게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아. 아재의 게임 도전기 이런 컨셉으로. 아재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미라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첫 가족 방송 날 시청자가 5,000명이 넘게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남편이 함께 방송할 거예요. 채팅창이 폭발했다. 드디어 남편분 나오시네요. 아재 게임 기대됩니다. 미라클엠 남편 화이팅.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49살에 게임 배우고 있어요. 아, 진우 아저씨 목소리 좋으세요. 게임 얼마나 하셨어요? 2달 정도요. 아직 브론즈 5입니다. 크크크크 귀여우시네요. 그날 방송에서 나는 평소보다도 못했다. 긴장해서 실수를 연발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재미있어 했다. 아저씨 진짜 초보시네요. 크크.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부부가 함께 게임하니까 너무 화목해 보여요. 방송이 끝나고 후원 금액을 보니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들어왔다. 여보, 대박이네. 시청자들이 우리 가족 방송을 좋아해. 미라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게임을 못해도 상관없다는 걸. 중요한 건 미라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브론즈 티어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게임이 재미있어졌다. 무엇보다 미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가족 방송 날이 됐다. 시청자들은 우리를 게임 부부라고 불렀다. 아저씨, 오늘은 좀 늘었네요. 미라클엠님, 남편분 가르치느라 고생 많으세요. 이런 부부 정말 보기 좋아요. 어느 날 회사에서 후배 정민이가 물었다. 팀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아내랑 같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 와, 무슨 취미요? 게임. 정민이가 깜짝 놀랐다. 팀장님이 게임을요? 의외네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실제로 나는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게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됐다. 무엇보다 미라를 새롭게 알게 됐다.
22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리더십까지. 미라야, 너 정말 대단해. 나는 22년 동안 뭘 본 거지? 당신도 대단해. 49살에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용기가. 어느 날 수연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정말 사이가 좋아 보여요. 신혼부부 같아요. 맞았다. 22년 결혼 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실버티어 정도의 실력이지만 이제 게임이 인생의 일부가 됐다. 회사에서도 게임하는 팀장으로 유명해졌다. 미라의 방송은 더욱 인기를 얻어서 구독자가 15만 명을 넘었다. 광고 수입까지 합치면 월 수입이 2천만 원에 육박했다. 여보, 이제 나는 백수네. 아내가 나보다 몇 배나 많이 벌잖아. 그럼 회사 그만두고 내 매니저나 해줄래? 진짜? 농담이야. 당신은 당신 일을 계속해. 나는 내 일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내가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미라를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던 그 변호사를 우연히 만났다. 김 선생님. 그때 상담받으셨던.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때 말씀이요? 제가 오해했더라고요. 오해예요? 네. 아내가 불륜이 아니라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라고.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최고예요. 22년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해요. 집에 돌아와서 미라에게 말했다. 미라야, 고마워. 갑자기 왜? 22년 동안 내 꿈을 포기하고 살게 해서 미안하고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내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그날 밤 방송에서 미라가 시청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이 고마운 말을 해줬어요. 22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우와, 진우 아저씨 멋있어요. 남편분 진짜 좋은 분이시네요. 나는 옆에서 웃으며 채팅을 봤다. 이상했다.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게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골드티어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미라의 방송은 이제 20만 구독자를 넘었고 우리 가족 방송도 정기 컨텐츠가 됐다. 수연이까지 가끔 출연해서 3대 게임 가족으로 불린다. 회사 동료들은 나를 게임 팀장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럽다. 김 팀장, 부인분 방송 어제도 봤어요.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아내예요. 요즘 가장 웃긴 건 예전에 변호사한테 받았던 상담 내용이다.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다.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아내가 나보다 몇 배나 많이 버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제 수연이가 말했다. 아빠, 그때 엄마를 불륜녀로 의심했던 거 진짜 웃겨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인데. 맞아. 아빠가 바보였지. 하지만 그 덕분에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수연이 말이 맞다. 만약 내가 그때 의심하지 않았다면 미라의 비밀을 계속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미라는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옆에서 채팅 관리를 도와준다. 여보, 오늘은 새로운 챔피언 연습해볼 거야. 응. 나도 같이 해볼까? 당신은 아직 기본기부터 더 연습해야 해. 또 그래? 나도 이제 2년째인데 게임은 10년 해도 어려운 거야. 시청자들이 우리 대화를 보며 웃고 있다. 부부싸움 귀여워요. 크크. 진우 아저씨 아직도 실력이 크크크.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제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럽다. 49살에 게임을 배우고 아내의 방송을 도와주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까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복수 계획이었지만 덕분에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그때 섣불리 이혼 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미라와 나.
그리고 수연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가족이 됐다. 게임하는 아빠, 프로게이머 급 엄마,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22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우픈 오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다. 때로는 의심보다 이해가, 복수보다 포용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 가족의 행복한 게임이 시작된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여보,